박사님, 자고 일어났는데 더 피곤해요. 6시간, 7시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럴 때 저는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어젯밤 무얼 드셨어요? 사람들은 잠을 못 자는 이유를 나이 탓,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곤 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60년간 진료하면서 알게 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잠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밤의 식사에 있습니다. 젊을 땐 밤에 라면 한 그릇 먹고도 푹 자고 다음 날 멀쩡히 일어났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달라집니다. 위는 더디게 움직이고 혈당은 불안정해지고 수면 리듬은 작은 자극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즉, 똑같은 음식도 밤에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들과 나눴던 밤에 먹으면 수면을 망치는 음식들 TOP5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잘 자고 싶다면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 자꾸 새벽에 깨는 분, 잠은 자는데 개운하지 않으신 분, 불면증으로 약을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꼭 끝까지 봐주세요. 식탁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나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밤을 더 편안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야식하면 떠오르는 그 음식 과연 수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 밤에 드시면 잠을 망치는 대표적인 음식, 바로 튀김류. 그 중에서도 치킨, 돈가스, 감자튀김, 탕수육 같은 고지방 야식들입니다. 박사님, 저는 야식하면 꼭 치킨이에요. 하루 스트레스 다 날아가거든요. 그 마음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젊었을 땐 밤에 회식 자리에서 고기 먹고 집에 와서 라면까지 먹어도 멀쩡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게 다릅니다. 특히 튀김 음식은 수면의 질을 망가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음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느립니다. 튀김은 대부분 포화지방이 많고 기름에 오래 노출되며 산화된 지방들이 우리 위장을 자극합니다. 밤에 이걸 먹으면 위가 계속해서 음식을 분해하느라 쉬지를 못합니다. 몸은 자고 싶어도 위는 깨어 있는 겁니다. 결국 뇌가 지금은 자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착각하게 되죠. 둘째, 튀김 음식엔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 있습니다. 짭조름한 맛이 중독적인 이유죠. 그런데 짠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나고 갈증을 해소하려고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느라 한두 번씩 깨게 됩니다. 잠이 중간에 끊기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고 깊은 잠의 주기가 깨져버립니다. 셋째, 야식은 종종 심장 부담까지 가져옵니다. 심장이 자는 동안 회복해야 하는데 기름진 음식을 밤늦게 먹으면 심박수가 높아지고 혈압도 일시적으로 오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겐 야식 한 끼가 그날 밤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77세 이철호 어르신이 계셨어요. 자다가 꼭 1시쯤 깨고 새벽 4시쯤 또 깬다고 하셨어요. 그 시간대에 땀이 나고 가슴이 벌렁거린다고도 하셨죠.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가 했지만 식사를 보니 매일 밤 9시쯤 혼자 치킨 반 마리와 맥주 한 캔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게 유일한 낙이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야식 자체보다 그 메뉴가 문제입니다. 기름은 피하시고 찐 고구마나 따뜻한 두유로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처음엔 밍밍하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새벽에 안 깨고 쭉 잘 잤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피부톤도 맑아지고 무엇보다 아침 기운이 다르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밤에 먹어도 체내 회복력이 빨라 문제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는 다릅니다. 위장의 속도, 간의 해독 능력, 수면 회복력 모두 느려집니다. 그리고 튀김의 위험성은 단순히 수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먹으면 고지혈증, 지방간, 변비, 혈압 상승, 심장 부담까지 전체적인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배가 고프다면 기름기 없는 단백질이나 복합 탄수화물로 소량만, 삶은 달걀 1개, 고구마 반 개, 바나나 반 개 등
튀긴 음식은 가급적 점심시간대에,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끝내기. 만약 야식이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 기름에 튀기지는 마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밤에 치킨은 달콤할지 몰라도 몸은 그걸 약은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다음날 아침에 무거운 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위장과 뇌에게 진짜 휴식을 주고 싶다면 기름진 야식부터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음 음식은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오지만 혈당을 요동치게 만들고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음식들, 바로 단 음료와 디저트류입니다. 두 번째로 밤에 먹으면 정말 조심해야 할 음식, 바로 단 음식입니다. 케이크, 아이스크림, 단 과자, 과일 주스, 초코우유, 심지어 꿀물까지. 잠 안 올 때 달달한 거 한 입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네, 입은 잠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는 그 순간부터 밤새 힘들어집니다. 왜냐고요? 단 음식은 혈당을 요동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달달한 음식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그걸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급하게 분비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지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도 억제됩니다. 특히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빵 종류는 당뿐 아니라 포화지방, 트랜스지방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어 소화 부담, 내분비, 교란, 수면 방해를 동시에 유발합니다. 제가 진료한 80세 오경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밤만 되면 입이 심심해서 냉동실에서 꺼낸 아이스크림 한두 스푼, 거기다 찬 과일 주스까지 드시는 게 습관이었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잠들기 어려움, 잦은 꿈, 새벽에 허기짐으로 잠에서 깨는 현상. 결국 몸은 쉬지 못하고 다음 날 더 피곤하게 시작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단 음식은 밤의 에너지가 아니라 뇌의 피로를 유발하는 스위치입니다. 오경자 할머니는 처음엔 단 걸 끊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체 방안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바나나 우유 혹은 삶은 고구마 반 개에 계피가루 살짝, 이렇게 바꾸고 나니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고 한밤중에 덜 깨신다고 하셨죠. 단 음식은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세로토닌을 자극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오히려 불안감과 각성이 다시 올라오는 반작용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에요. 게다가 노년기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쉽게 말해 단 음식의 충격을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받는 나이라는 겁니다. 당뇨병 전 단계 혹은 당뇨 있으신 분들은 2단 음식이 야간 저혈당, 새벽 각성, 수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단계 당길 땐 따뜻한 것으로 바꾸세요. 뜨거운 두유, 데운 바나나, 고구마, 호박죽, 식이섬유가 풍부한 자연식 형태의 단맛을 선택하세요. 생과일보다 말린 대추, 구운 사과 등이 좋습니다. 식사 후 2시간, 잠자기 최소 1시간 전엔 음식 섭취 중단하기.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달달한 음식은 뇌에게 거짓 신호를 주는 음식입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인데 당신의 뇌는 아직 깨어 있어야 해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달콤함은 입을 위한 것이지 몸과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편안한 밤을 원하신다면 입보다 몸이 원하는 걸 먼저 들어주세요. 이제 다음 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카페인이 숨어 있는 음식들.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작은 자극 하나가 밤잠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자주 먹고 있는 건데요. 바로 카페인이 숨어 있는 음식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커피 안 마시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요즘은 커피 말고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음료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초콜릿, 녹차, 말차, 라떼, 커피 우유, 홍차, 밀크티, 콜라 같은 탄산음료, 심지어 일부 에너지바나 간식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노년기에 들어서면 우리 몸이 카페인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밤에 커피 한 잔 마시고도 쿨쿨 잘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그 한 모금이 밤잠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왜냐면 카페인의 반감기,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절반이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6시간, 길게는 8시간 이상 걸려요.
저녁 7시에 커피 우유 한 잔만 마셔도 새벽 1시까지 뇌가 자극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진료했던 81세 유춘식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커피 우유 한 잔 입가심으로 초콜릿 한 조각 드시는 게 습관이셨어요. 큰일도 아니고 그 정도쯤이야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날 밤마다 자다가 꼭 한두 번씩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엔 다른 원인인가 했는데 식습관을 확인하고 바로 알았죠. 이게 전형적인 잔존 카페인에 의한 수면 방해입니다. 카페인은 그냥 잠을 깨우는 게 아니고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 자체를 방해합니다. 뇌가 잘 시간이다라고 느껴야 멜라토닌이 나오는데 카페인이 들어오면 뇌는 아직 깰 시간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면 수면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낮에도 피로가 누적되죠. 그러면 결국 낮잠이 길어지고 밤엔 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유춘식 어르신께는 제가 커피 우유를 미지근한 두유로 바꾸시고 초콜릿 대신 구운 고구마 조각을 드시라고 조언드렸어요. 불과 며칠 지나고 나서 연락이 오셨어요. 박사님, 요즘은 아침에 머리가 맑고 밤에 잘 깹니다. 이게 바로 작은 변화의 힘이에요. 특히나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심장이나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카페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올리고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들어서 밤잠을 방해하거든요. 게다가 몸이 회복할 시간에 교감신경이 계속 자극받고 있으니 잠들어도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을 완전히 끊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명확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카페인 들어간 걸 드시지 마시고 저녁이나 밤엔 따뜻한 곡물차나 무카페인 허브차 혹은 단호박죽이나 바나나, 우유처럼 소화 잘 되고 안정감을 주는 음식으로 대체해 보세요. 밤에 무심코 마신 한 잔, 한 조각이 그날 밤의 수면을 흔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커피만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시대엔 초콜릿, 녹차, 심지어 커피맛 사탕까지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밤에 먹는 것 중에 카페인이 숨어 있는 게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매콤한 맛이 스트레스를 날려준다고요? 하지만 밤에 먹으면 위는 괴로워지고 당신의 뇌는 밤새 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운 음식 다음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네 번째는요. 밤에 먹으면 위장이 뜨겁게 깨어나는 음식,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라면, 떡볶이, 김치찌개, 불닭볶음면 같은 자극적인 것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매운 거 먹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속이 시원해져요. 그런데요, 속이 시원한 게 아니고요. 속이 자극을 받아서 비상사태가 된 겁니다. 매운맛의 핵심 성분은 캡사이신인데요. 이게 위벽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촉진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속쓰림, 더부룩함, 소화불량 같은 문제가 생기고 특히 누운 자세로 자게 되면 위산이 역류해서 가슴이 타는 듯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죠. 실제로 저에게 찾아오셨던 76세 강정희 어르신이 매일 밤 자기 전에 라면 한 그릇 드시는 게 낙이셨어요. 배도 부르고 얼큰해서 잠이 잘 올 것 같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잠든 지 2~3시간 만에 속이 쓰려서 깼다. 목이 타고 가슴이 답답하다. 결국 그 다음 날까지도 위가 계속 부담스럽고 피곤한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매운 음식은 단순히 위장만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신경계까지 각성시킵니다. 캡사이신이 뇌에서 아드레날린 분비를 유도해서 교감신경을 흥분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몸은 자극받은 채 흥분된 상태에서 잠을 자려 하니까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든다 해도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합니다. 특히 야식으로 매운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들면 위는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쁘고 신경은 각성 상태고 위산은 올라오고 결국 뇌는 지금은 쉴 시간이 아니구나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죠. 또한 매운 음식은 보통 국물이 많고 나트륨이 높습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갈증을 유발해서 자다가 물을 찾게 되고 물을 마시면 그게 다시 야간 배뇨로 이어지고
결국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연쇄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라면, 찌개, 매운탕 같은 음식은 절대 잠자기 34시간 전 이후에는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먹더라도 점심이나 늦은 오후에 드시고 저녁엔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으로 마무리하셔야 해요. 강정희 어르신도 박사님, 라면만 끊었는데 밤에 안 깬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끊으신 게 라면 하나였지만 그게 속, 뇌, 신경계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시키는 열쇠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조언, 매운 음식은 스트레스를 푸는 음식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자극으로 덮어버리는 음식이에요. 진짜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면 밤엔 따뜻한 보리차, 구운 단호박 한 조각, 아니면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복식 호흡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하자면 매운 음식은 위산을 자극하고 수면 중 위 역류와 신경 흥분을 유발하고 결국 숙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야식입니다. 특히 위장 질환이 있거나 잠에 민감하신 분들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매운 맛이 혀를 자극하는 그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몸은 그 자극에 몇 시간 동안 반응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5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분들은 잠 안 올 때 이걸 드시고 바로 스르르 잠이 든다고 느끼시지만 사실은 수면을 완전히 망치는 주범입니다. 바로 술,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5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떤 분들에겐 밤잠을 부르는 친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수면을 무너뜨리는 진짜 주범, 바로 술, 즉 알코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박사님, 저는 잠 안 올 땐 소주 한 잔 하면 바로 잠듭니다. 맥주 한 캔 마시고 이불 덮으면 금방 스르르 잠들어요. 이런 말씀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뇌가 약간 진정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완된다, 편안하다, 졸리다 그렇게 느끼죠.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면 잠은 빨리 들 수 있지만 깊게 자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특히 수면의 후반부, 그러니까 REM 수면이 줄어들고 중간에 자주 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결과적으로 잠은 잤는데 피로는 안 풀리고 오히려 더 피곤한 상태로 아침을 맞게 되는 거죠. 제가 진료한 78세 김상배 어르신이 계셨어요. 밤만 되면 불안하다고 하셔서 습관적으로 맥주 한 캔씩 드시고 주무셨습니다. 이거 없으면 도저히 잠이 안 와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자다가 꼭 새벽 34시쯤 깬다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다 하셨죠. 이게 바로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술이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혈당이 떨어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수와 체온이 변하면서 잠에서 자주 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건 야간 빈뇨예요. 알코올은 이뇨 작용이 있어서 수분을 빠르게 빼내고 결국 자다가 화장실 가느라 수면이 자꾸 끊기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알코올은 수면 무호흡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목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숨길이 좁아지고 결과적으로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기억력 저하, 면역력 저하, 심혈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럼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잠 안 올 때 진짜 뭘 해야 해요? 그냥 버텨야 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술보다 따뜻한 음식 한 숟갈이 낫고요. 술보다 조용한 음악 한 곡이 더 깊은 잠을 부릅니다. 저는 추천드려요. 따뜻한 바나나 우유, 구운 호박 조각, 따뜻한 대추차 같은 거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은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주고 자연스럽게 신경계를 안정시켜줍니다. 김상배 어르신도 맥주 대신 따뜻한 우엉차와 바나나 반 개로 바꾸고 3일 만에 잠든 시간이 빨라졌고 5일 지나자 새벽에 안 깨게 됐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네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술은 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면제도 아닙니다. 습관이 되면 결국 의존하게 되고 의존은 수면의 질을 더 떨어뜨립니다. 하루쯤은 잠이 덜 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밤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수면 습관을 천천히 꾸준히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5가지 음식 모두 정리됐습니다.
라면, 초콜릿, 커피, 우유, 떡볶이, 맥주. 입은 좋아할지 몰라도 당신의 뇌와 위장, 그리고 수면의 리듬은 괴로워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마무리 에필로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정리와 함께 건강한 밤을 위한 조언 한마디 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밤에 피해야 할 음식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첫째, 기름진 튀김 음식. 둘째, 단 음료와 디저트. 셋째, 초콜릿이나 커피, 우유처럼 카페인이 숨어 있는 음식. 넷째, 라면이나 찌개 같은 매운 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을 부르는 듯하지만 사실은 수면을 깨버리는 술까지. 이 5가지 음식은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밤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 상태, 나이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젊었을 땐 괜찮았던 음식이 이제는 우리 몸에 밤새 고통을 주고 다음날 피로와 두통,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깊고 편안한 수면이 건강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당신의 수명을 바꾸는 선택이 됩니다. 저는 92세의 현역 의사입니다. 지금도 매일 환자들을 만나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특별한 약이나 수면제가 아닌 제대로 된 식사와 건강한 수면에서 나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식탁을 돌아보세요. 내가 먹은 음식이 지금 내 몸을 쉬게 하는 음식인지 아니면 밤새 일하게 만드는 음식인지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부모님, 친구, 혼자 지내는 지인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밤을 바꾸고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잠을 잘 자고 싶은 분들을 위한 야식 대체 음식 TOPO 그리고 노년기 불면증을 이겨내는 루틴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92세 의사 지영철이었습니다. 건강한 밤 되시고 편안한 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